정부의 렌트푸어 지원 방안인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이 내일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됩니다. 19개 경제단체가 22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흔들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KDB 산업은행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STX 페노션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흥국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등이 기존 보험 계약이 끝나가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에 유리하게 보험 가입을 유도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목요일 코스피 지수 미국의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로 5일 연속 하락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강광우 기자를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도 역시나 하락을 했습니다. 마감 시황 정리 부탁드리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미국의 양적 완화 연내 축소 우려와 외국인 매도 속에 1850선이 깨졌습니다. 코스피가 1850 밑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8.34포인트 내린 1849.1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연내 양적 완화 축소를 담은 회의록을 공개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중국의 8월 HSBC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개선에 따른 경기 회복 소식으로 낙폭을 줄이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 규모가 늘어나며 결국 1850포인트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외국인이 1020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이 다소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의약품, 증권업, 기계 등이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한국전력만이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1.4% 올랐습니다. 삼성생명, 현대중공업, KB금융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산업은행이 법정 관리 중인 STX 페노션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운영자금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STX 페노션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DMZ 테마주가 금융당국에서 이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 때문에 흔들렸다라고 하는데요. 어땠습니까, 흐름이? 네. 최근 고공행진을 하던 DMZ 세계평화공원 테마주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들 종목의 주가 조작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나서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삼육물산은 전날보다 7.41% 떨어졌습니다. 이 밖에 루보, 이화공영 등 대부분의 DMZ 테마주가 급락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DMZ의 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언한 후 DMZ 테마주로 꼽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DMZ 인근에 공장 등을 갖고 있어 자산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이 DMZ 테마주의 이상급등 현상에 주가 조작 세력이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모니터링에 나서자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냉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DMZ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단순한 기대감에 비해 너무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어 투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위닉스가 98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공시 후에 급락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위닉스가 해외 한 업체와 980억 원 규모로 공기청정기 및 필터 판매 기본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한 이후 주가가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당초 기대보다 규모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위닉스는 코스닥 시장에서 11.37% 하락한 7,2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위닉스는 장 초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공시가 나온 후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크게 떨어졌습니다. 위닉스의 주가가 크게 떨어진 데는 기대했던 계약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성사됐기 때문인데요. 박형민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공시가 나가기 전에 기관 투자자들은 이번 계약이 1,500억 원 규모로 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제로 980억 원에 계약해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면서 3분기에는 2분기보다 계절적 요인 등으로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못 미치는 70억 원에서 70억 원 후반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강광우 기자가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렌트푸어 지원 방안인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이 내일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됩니다. 금리는 연 3.5에서 4.5%대로 기존의 일반 전세 대출보다 0.5%포인트가량 저렴합니다. 국민과 우리하나 등 6개 은행은 목돈 안 드는 전세2로 불리우는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양도 방식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23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제한하지만 최대 대출 한도는 2억 6,600만 원이며 대출 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은행별로 취급해온 기존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0.2에서 0.3%포인트 낮습니다. 여기에 보증료 인하분까지 포함하면 0.5%포인트가량 세입자들의 부담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19개 경제단체는 22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흔들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리해 이날 서울 여의도 KT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법무부에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우리 기업들의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해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외국계 펀드나 경쟁 기업들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또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 자율선택권을 준 현행 상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DB 산업은행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STX 페노션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산은 관계자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STX 페노션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신규 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 STX 페노션의 조기 경영 정상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 채무 관계를 일시 동결하지만 공익 채권 등 일부 채권은 회생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갚아야 합니다. 이에 앞서 산은은 STX 페노션 인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예비 실사를 벌였으나 대규모 부실을 우려해 인수를 포기했으며 STX 페노션은 결국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흥국생명과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이 기존 보험 계약이 끝나가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에 유리하게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해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흥국생명과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보험 계약 비교 안내 전산 시스템 운영 미비로 각각 4억 200만 원과 2,600만 원,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밖에 흥국생명 임직원 15명과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17명은 각각 주의 또는 견책을, KDB생명 직원 5명은 주의 조치를 각각 받았습니다. 보험사 내부 통제 기준은 부당한 계약 전환이 고객뿐 아니라 보험사에도 큰 손해를 줄 수 있어 비교 안내 제도를 충실히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보험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기존 고객의 보험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보험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지 않고 적당히 둘러대면서 기존보다 나쁜 조건의 계약으로 갈아타게 해 손해를 입혔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직원들이 30대 그룹 가운데 소속 기업 중 두 번째, 세 번째로 높은 급여를 받고 있지만 1인당 생산성은 자동차 업종에서나 현대차 그룹 내에서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중 공시를 마친 365개 기업의 직원 1인당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현대차와 기아차 직원의 급여 순위는 2, 3위였으나 생산성 순위는 177위와 179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9,400만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현대차는 직원 57,105명이 84조 4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 1인당 생산성이 1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분석 대상 365개 기업 가운데 177위로 중간 정도입니다. 현대차는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종 26개사 가운데 연봉이 가장 높지만 생산성은 12위에 그쳤고 현대차 그룹 17개사 중에서도 급여는 가장 많이 받지만 생산성은 11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억대 연봉을 받고도 과세 미달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사람들도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부금과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22일 기존 세법상 특별공제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기부금이나 본인 대상 의료비 지출이 근로소득에 상응하면 연봉이 수억 원이 돼도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올해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 중 과세 미달자로 분류돼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총 69명이었습니다. 네, 가을에 전세 대란이 또다시 폭발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긴급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28일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자, 서울경제신문의 신희철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발표될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될까요? 예, 국회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월세 소득공제 한도 인상, 전월세 상한제 부분 도입, 공공임대주택 조기 공급 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부가 큰 관심거리입니다.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해 왔는데요. 이에 반대하던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 전면 도입을 협상카드로 내놓으면서 빅딜이 형성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월세 상한제는 사실상 이 정부에서 시장에 임대료를 규제한다는 것인데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따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가격 상한선을 두면 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월세 상한제의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의견입니다. 우선 가격을 통제한다는 것이 시장 경제 논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법 적용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일제히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임대료 가격이나 면적 등의 기준을 삼아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 적용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효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기준에 해당하는 집주인들이 과표 구간에 걸리지 않기 위해 가격을 급히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과거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서울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월세 소득공제 한도 인상도 궁금한데요.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은 이 전세 수요가 월세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세입자들이 월세를 기피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비싼 월세 비용인데요. 이 비용 부담을 줄여주면 월세로의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소득공제가 활성화되려면 집주인에 대한 혜택 역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소득공제 신청이 적었던 것은 세원 노출을 꺼린 집주인 탓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집주인에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소득공제 신청에 대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전세난의 원인이 전세 공급량이 부족한 때문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공공임대주택 조기에 공급하면은 이 전세난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듯한데요. 네,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전세난 해소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한다 하더라도 빨라야 공기를 1, 2개월 정도 단축할 뿐이어서 현재의 전세난을 해소하기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합니다. 더욱이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임대차 시장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매입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늘려서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여유계층이 집을 많이 구매해 임대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의 신희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전종 또한 주한 베트남 대사로부터 베트남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1993년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항공사로는 최초로 베트남 호찌민에 취항하는 등 양국 간 교류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금호건설은 호찌민의 금호 아시아나 플라자, 타임스퀘어 등을 준공하고 하노이, 호찌민, 나짱 등 주요 지역에서 7개의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호타이어도 베트남의 타이어 생산 공장
타이어의 원재료인 천연고무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이 말레이시아 국영전력청으로부터 1000메가와트급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9,165억 원으로 작년 매출의 8.9%에 해당합니다. 발전소는 말레이시아 만중 지역에 건설됩니다. 공사는 내년 1월 2일 시작해 2017년 10월 1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경동 나비엔이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가 주관하는 한국소비자 웰빙지수 생활가전 분야 보일러 부문에서 10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보일러 상품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경동 나비엔의 콘덴싱 보일러, 나비엔 콘덴싱 온수는 일반 보일러 대비 가스 비용을 20% 줄일 수 있는 높은 열 효율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경동 나비엔은 5년 이상 1위에 선정된 제품 브랜드에 주는 황금 나비상도 받았습니다. LG U+가 다양한 디지털 가전 서비스를 하나의 디바이스로 즐길 수 있는 홈보이를 출시했습니다. 홈보이는 TV, 오디오, 전자책, 학습기, CCTV 등의 기능을 7인치 대화면의 태블릿 PC 갤럭시 탭 3와 최고 사양급 고음질 스피커를 결합한 홈보이 스테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홈 융합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IPTV인 U+ HDTV를 통해 46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드라마와 영화 주문형 비디오를 제공하며 엠넷의 HD급 음원 320만 곡과 전세계 5만 개 라디오 채널을 무료로 서비스합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